안녕하십니까. 내 차 팔 때 장차장입니다. 포터 내장탑을 좀 가지고 왔어요. 이게 지금 16년식에 9만 킬로입니다. 지금 현재 나온 가격은 1799만원짜리 차량이에요. 지금 이 차가 16년도에 나왔을 때는 신차 가격이 거의 한 1800만원 정도 하는데, 지금 무려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1800만원에 준하는 자동차 가격이에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아니 이게 신차 금액이라 거의 안 나는 거잖아 지금. 뭐예요, 당신? 신차 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이유가, 첫 번째로는 신차가 안 나와요. 잘 안 나온다기 표현하기보다는 오늘 기준으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장탑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빠르면 6개월이고요 늦으면 1년 반이에요.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초 여러가지 이런 것 때문에 신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, 특히 이 차량은 오늘 내가 당장 차가 필요해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, 이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라서 지금 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. 아니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? 당연히 많죠. 이 물류업체라든지 이런 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. 바로 어쩔 수 없이 중고차 시장에 와서 내일 당장 쓸 수 있는 자동차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니 나 같으면은 그럼 이거 무조건 신차를 기다려야지. 신차를 기다리고 내가 1년 동안에 일을 안 할 수 있고, 기존의 차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기존 차를 이용하셔서 1년 동안 기다리셔야 되겠죠.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니 그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될 거 아니야.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. 1년 뒤에 내가 택배업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겠죠. 그런데 아는 지인이라든지 누구 권유로 인해서 바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. 그렇죠. 아니, 이거는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다. 그렇죠. 만약에 이게 승용차라고 그러면 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를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여할 수도 있지만, 내 1년 동안 내 생계 유지가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. 아니 그럼 이게 대체 불가한 차량이 없는 거예요 이게? 우리나라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없습니다. 근데 이거 차가 지금 보면은 이거 네. 너무 아무리 중고차로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? 실내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. 요거 주위에서 한번 돌려보시면 다 화물차들이에요. 우리도 중고차가 야외에 있다 보니까, 어저께 비 맞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지만 비가 내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인데, 다시 광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낸다 그러면 충분히 깨끗해지는 자동차이고, 화물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지저분합니다. 근데 이 차 볼 때 네. 잘 봐야 되는 건 뭐예요? 탑차를 볼 때 지금은 내장 탑차입니다. 내장 탑차지만 혹시라도 냉동 아니면 냉장의 탑차를 사용했을 때는 안에 실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하신 부분들은 여기에 녹이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일 또 중요한 거고, 내장 탑차니까 얘는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. 내장 탑차는 실내 안에 바닥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. 기존에 이 차량도 똑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택배던 자동차예요. 그래서 만약에 내장 탑차를 구매하실 계획이라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양쪽 문 도어가 잘 되는지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택배를 하시려고 아예 택배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요거는 특장으로 옆문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. 그 다음에 냉장 냉동 차량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냉동고가 잘 돌아가는지 냉장이 잘 돌아가는지,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사고 유무 이런 것들은 화물차가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앞에 쪽에 범퍼밖에 없는 거고, 엔진룸이 의자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쪽 사고가 났을 때는 대부분의 많이 찌그럼 현상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. 휠하우스까지 들어가는 자동차를 대부분 없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네. 요거를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. 20년 동안 일하신 직장을 그만두시고 택배업이 되게 잘 되신다고 해서 택배를 시작하셨는데,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요, 차 사고 뭐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 회사의 물류량과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. 맨 처음에는 300개의 물건을 주신다고 하시다가 점점점 2개월, 3개월,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150개의 물량밖에 안 나오시고 600만원까지의 페이를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, 결국엔 나중에는 차 띄고 포 띄고 하다 보면 150만원. 이 차량을 사실 때 돈이 없어졌던 분이 1600만원 주고 할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차량을 구매하셨는데, 월 매달 내는 금액이 5, 60만원 정도 되신다고 하시면 5, 60만원의 기름값에 뭐하면 150만원이면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어요.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.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요, 굳이 2천만원에 가까운 신차 19년식의 만 킬로 요 정도의 자동차를 구매하셔서 내가 1년을 사용할지 2년을 사용할지 모르는 그런 한도점이 달아오신다 그러면,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012년식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 미만 정도 되는 자동차를 타시다가 잘 될 것 같으면 그때 신청해 놓으시고 1년 동안 잘 타시고 이 차
중고차로 파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세요. 아무리 택배 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좋은 업체 잘 선정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, 안 그러시다가는 또 이런 자동차처럼 사시자마자 6개월, 1년 이내에 택배 하셨던 자동차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차는 나쁘지 않습니다. 절대. 차가 나빠서 차를 파는 게 아니고요.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, 그런 택배 일을 하신다고 하시거나 물류업체를 하신다고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,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뭐, 야, 돈 많이 벌대더라,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자기가 직접 잘 알아보시고 탄탄한 업체를 찾으셔야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내 차 팔 때 장 차장이었습니다.